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42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순분어머니 어디 가시네, 베란다로. 네, 네, 아이고, 아이고, 네. 네, 1427일 108페이지예요. 놓아버린 108페이지. 이 책 참, 다른 것도 좋지만 참 너무 좋다는 생각을 참 볼 때마다 합니다. 딱 필요한 거, 딱 필요한 거라 같아요. 그래서 딱 필요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0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제 맨 밑에 줄 볼게요. 상실될까 봐 엄청 크잖아요, 우리가. 상실될까 봐. 상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크거든요. 공포인 거예요, 공포. 그래서 상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삶 속에서 타인이나 물건이 갖는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 자신의 삶 속에서 타인이나 물건이 갖는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감정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쓰일지, 어떠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데 쓰일까? 나의 감정, 내 감정에 적이 있음으로 해서 내 감정에 어떤 게 필요할까? 엄마가 계심으로 해서 나한테 어떤 감정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 다 찾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감정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쓰일까? 특정 물건이나 사람을 잃는다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 그 특정한 내가 좋아했었던 감정, 이걸 가짐으로 해서 나한테 느껴지는 감정이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잃었을 때, 감정을 잃었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길까? 상실이 예상될 때, 상실감과 관련된 다양한 공포를 해결하는 길은 공포가 나타내는 감정의 복합체를 해체한 다음, 공포가 나타날 때의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복합체를 해체한 다음, 낱낱의 감정 요소를 놓아버리는 것이다. 선생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나에게 외로움을 충족을 시켜줘. 그러니까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고양이를 통해서 내가 뭘 느끼냐는 거죠. 고양이를 통해서 내가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양이는 나의 삶 속에서 이 고양이를 통해서 내가 외로운 거를 해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죽어버리면 내 외로움이 완전 극도로 커지잖아요. 그럼 그 공포심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를 잃었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길까? 특히 그 엄마를 잃었을 때는 엄청난 거죠. 고양이는, 고양이도, 고양이도 잃었을 때 그렇게 슬픈데 내가 애착했던 것들이 없어지거나 잊어버리면, 그쵸? 슬픈데, 어, 엄마를 잃었다. 그 엄청 큰 거. 근데 그 고양이를 잃어서, 내 외로움이 충족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로움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굉장히 동물한테 요새는 너무 예쁜 유모차가 있어서 이렇게 딱 보면 동물이 앉아 있잖아요. 사람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만큼 외로움이 극심해가지고 배신도 안 하고 한 대 때려도 깨갱 했다 갔다가 다시 540으로 기쁨으로 온다 했잖아요. 동물은 헤헤거리고 한 대 맞아도 또 그냥 뭐 이렇게 독수심, 안갚음 이런 게 없잖아요. 동물은. 그래서 그럴 땐 의식이 더 높다. 강아지가 의식이 더 높다는 거죠. 동물이 더 높다, 의식이. 고양이는 좀 이렇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은데,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의식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눈치를 더 보는 것 같고, 이게 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죽었어. 그러면 내가 외로움을 대신 하려고 했던 게,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한 달, 두 달 됐나, 이제? 한 달 넘었죠? 벌써 여행 가려고 했던 게 한 달이었으니까 두 달 됐나 봐요. 두 달 됐네. 그래서 색시가 들어오니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외로움을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이게 사라졌을 때 나는 외로움이 대체됐던 게 사라졌어. 그럼 나는 어떻게 느껴질까? 완전 공포심이 막 상실감에 대한 공포심이 내 외로움을 대신 채워줬던 거에 대한 그 공포심이 엄청 크게 몰려오는데 거기에는 상실감과 관련된 다양한 공포를 해결할 길은 공포가 나타나는 감정의 복합체계가 있다고 했어요. 사라짐으로 해서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내 두려움은 외로워서 어떻게 될까 봐를 더 찾아 들어가야 돼. 외로워. 나는 외로워서 혼자 있어. 혼자 있으면 버려진 것 같아. 또 버려진 것 같고, 또 혼자 있으면 버려져서 완전 죽을 것 같아. 난 죽어버릴 것 같고, 막 혼자 있으면 외로움에 대한 것들을, 근데 그러면서 외로움을 즐기잖아요. 주변에 사람을 없게 만들어. 혼자 있게 만들어. 주변에 사람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다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어야 돼. 나만 독불장군 같이 혼자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혼자 있기를 싫어하면서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감정의 복합체는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감, 즉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여기서 20에서 175가 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버려졌다는 거, 외로운 거를 들키는 것도 싫고,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들키는 것도 싫고, 들키면 자존심 상해. 그래서 들키기 싫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 그다음에 또 그 외로움이 또 자극이 되고, 뭐 혼자 있을까 봐 뭐 여러 가지 공포심, 그래서 집착하는 거, 그러면서 저항하는 거,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 그래서 또 복수하고 싶고, 막 이게 계속 무기력하고 지금 또 여태까지 했던 비탄, 무기력, 막 이런 것들이 다 수치심, 죄책감, 죄책감은 느끼지 말라고 하셨고, 호키스 박사님도 왜 너희들 한국 사람들은 왜 난 와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냐. 왜 죄책감, 내가 느끼는 그 순간의 죄책감은 내가 느끼는 것이지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막 야단치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했나? 목소리가 커지시면, 선생님이 목소리가 커지면, 어, 야단치는 것 같네? 야단을 목소리 큰 소리로 하면 야단 맞았던 기억이 많은 거예요. 목소리 크게 하면 야단 맞았던 기억이 많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것 자체가 야단 맞는 것 같고, 야단 맞으면서 또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야단 맞는 것 자체가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듣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그래서 각성하면서 이렇게 선생님 목소리 커지시네. 저게 내가 뭘 잘못, 왜 화가 나셨나. 답답하시구나. 답답하실 때 목소리가 커지세요. 그러니까 뭐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속에서 느껴지는 우리는 20에서 175를 느끼는 모든 그 감정의 복합체가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감정의 복합체가 있다. 다 한 가지 모든 것들이 그 한 가지 사건에는 20에서 175를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찾아서 수치심도 느껴지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무기력한 것도 느껴지고 거기서 다 느껴야 된다는 거죠. 다 느껴야 된다는 거. 낱낱이. 특히 이번에는 돈에 대한 상실감, 그게 있더라고. 있을 때 편안하고 막 즐기는 것도 있는데 써버리고 난 뒤에 상실감으로 느껴지는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상실감. 엄청 있는 거 느껴지세요? 쓰고 난 뒤에 상실감.
상실감이 크면 돈이 안 들어오죠. 상실감이 크면. 깨끗자락에 모기가 앉았네요. 모기가 한 마리 앉아있네. 근데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야 돼. 네. 그래서 돈에 대한 상실감도 엄청 큰데, 요번에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갔다 와서 쓴 돈을 보고 있느냐. 갔다 온 그 경험은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그 경험을 했는데,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 왔잖아요. 그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돈을 보느냐, 경험을 보느냐. 그래서 돈을 보면서 상실감을 느끼면 완전 보고 온 것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져.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이너스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주는 어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상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돈이, 돈이 갖는 용도, 나를 살리기 위한 게 돈이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파산이 돼서 막 우리 가정이 죽을 것 같아. 그 느끼고 있으면 계속 파산되는 걸 경험하도록 되는 거잖아요. 파산이 되도록. 파산될 것 같아. 그럼 되잖아요. 되도록 이걸 모든 상황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사라졌을 때 그 돈이 주는 나에게 용도가 무엇이며, 감정. 여기서 사라졌을 때의 감정이 뭐면, 그 상실감, 돈이 사라졌을 때.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썼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전기, 지금 이거 깜깜하면 보이겠어요? 글씨가? 밖에 나가서 해야 되겠죠? 밖에 나오는데 비가 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또? 불편하잖아요. 근데 안에서 진짜 밝게, 깜깜한 밤에도 밝게, 내가 편리할 때,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이 전기 혜택은 생각하지 않고, 전기요금 낼 때, 어이구, 시바시바시바시바시바 하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있으면 돈이 안 붙는다고. 그래서 내는 걸 보지 말고, 혜택을 봐라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주는 혜택을 크게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대비해가지고 내가 돈에 대한 감정, 이거를 한번 느껴보는 걸 해보시고요. 이거를 돈에 대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더 미세하게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 미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돈에 대한 믿음, 신념을 알려주시는 선생님, 이거 대충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그 상실감이 있어요.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신념이 있는데 또 빼앗긴다는 신념이 있어요. 돈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되게 많아요. 2030방에서 제가 이제 미팅을 해도 막 돈이 수치스럽고 맨날 엄마가 돈이 없다 했고 막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맨날 돈 없어. 돈 없어. 엄마가 그냥. 돈 달라 할까 봐 아예.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부모님들. 원래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습관적으로는. 나 없다고. 계속 없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믹서를 해야 돼요. 풍요로움도 이렇게 풍요로움, 경험했는 것도 있고, 경험했는 즐거움을 또 있고, 근데 이 상실감에 대한 것들은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 또 상실감만 큰 사람이 있고,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24, 25일 날, 요번 주죠. 토요일, 일요일 날, 문경에 오시면 찾아지지 않았던, 기억나지 않았던 미세한 것들의 그 에너지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1박 2일이에요. 4시간 반 동안 수업하는 시간에도 선생님 얘기해 주실 때 이제 있지만 그 장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장이 있어요. 보이지 않죠. 그 에너지 장 속에 들어갔을 때 더 빨리 기억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돈이 참 중요하지 않으세요? 돈 때문에 안 해요. 돈 때문에 안 해요. 그러잖아. 돈 때문에 경험을 정말 못 해요. 그 에너지 장 안에서의 그 경험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오셔서 다 차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서 글로는 나와 있는데 공부했던 거와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글로 보고 아, 또 내가 못하는 게 이거구나 또 각성하고 또 하고 또 명상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뭘 딴 거를 못해도 명상 시간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어쨌든 놓아버리고 나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저희 요번에도 딱 느낀 게 그래요. 며느리가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그 병원이 토요일 날까지밖에 안 되는 병원이 있죠.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밖에 안 되면 토요일 날 수업을 가야 되고 그러면은 병원을 못 가고 그럼 일요일 날 갈 수 있는 데 찾으니까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조금 뭔가는 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토요일 날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은 빼고 3주나 4주에 한 번은 빼고 병원을 가도록 이쪽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랬거든요. 토요일 날 갈 수 있는 병원은 일요일 날은 안 해요, 거기는. 그랬는데 요번에 갔다 와서 제가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왜냐면 이걸 찾아서 재맥락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받았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면 어떤 분이었고 아버지는 내가 본 아버지는 어떤 상이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거기서 느꼈는 경험을 지금도 결혼해가지고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서 해결해라고.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병원이 초반에 아기가 잘 있는지 아기가 얘기를 했네. 그쵸? 예. 잘 있는지 뭐 했는지만 봐야 되는 그것만 이제 보고 알면 되잖아요. 자세하게 병원에서. 근데 진짜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조금 더 개월수가 더 됐을 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을 그래도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토요일 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 날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그게 더 중요하지가 않구나. 내가 삶에서 어릴 때 경험했던 거를 또다시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불러들이잖아요. 그 경험했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졌었던 상실, 잃어버렸던 상실감이 큰 경험을 했어. 반드시 계속 상실감을 거기서 또 경험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걸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좋은 혜택을 받아놓고 잡죠. 내가. 불편함이 없어진 거에 대한 걸 잡는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 25일 날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돈을 진짜 요번 생에서 벌고 싶다면, 저는 요번에 토요일 날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엄청난 도구를 주셨잖아요.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도구를 주셨는데 활용을 못 하는 거죠. 도구를 제대로 활용을 하면은 진짜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라는 거죠. 요번 생에서는 그걸 잡지 않으면 놓치는 거다. 근데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리더들이 보상이나 풀었는 거라든지 전체 방에 들어오는 거 보면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왜 들어갔는지 뭐 하는지 아주 전혀 감을 안 잡고 있지 않아요. 전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실감 난다. 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이 전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엄청나게 더 많이 벌고 있는 리더들도 감을 잡지 못해요. 야, 사가지고 바다에 버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를 계속 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러면서 팍 뛰지 않는 이게 뭘까? 두려움이 뭐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이 뭘까? 두려움이 있구나. 거절당할까 봐 또 아직도 뭔가 내가 그게 있구나. 그거를 느끼기를 하고 해소를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뭔가 집중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요번에 선생님이 주신 선물을 꼭 받아야죠. 1, 200만 원 버는 그런 부가 아니라 1,000만 원, 2천만 원 버는 부가 아니라 억대로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억대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아서 다음에는 성공에 대한 신념이 안 좋아서
자꾸 다른 게 보인다는 거죠.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본, 내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내 주의가 어디로 가 있냐? 결핍에 가 있느냐? 풍요로 가 있느냐? 그거를 진짜 선생님 만나서 부어의식과 이 신념 해결하는 시크릿을 가지 않으면 어디서도 이 싼 가격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공짜로 이런 선물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해결을 못 하는 거야.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게 진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각성해야겠다. 또 들으면서 각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두 번 듣는 거는 참 잘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참 그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 자신에게. 그래서 어쨌든 주변 사람들도 진짜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해 동안 정든 애완견이 있다고 하자. 이 녀석은 분명 갈수록 늙는다. 애완견들은 더 빨리 늙죠. 10년 되면은 100살 사는 거랑 똑같다 그러던데 1년이 10년이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녀석이 늙는다고 생각하기가 싫다.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제가 엄마 아빠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어. 내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생활해야지. 뭐 천년 만년 뭐 있잖아요. 무슨 영원히 무슨 살까요? 몸은 이거 언제까지 쓰기로 다 약속은 되어 있고 사인은 하고 왔을 건데 그냥 기억이 안 날 뿐이지만. 그렇잖아요. 언제 가느냐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언젠가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아예 생각 자체를 피한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를 피한다는 거. 언젠가는 죽죠. 그걸 아예 안 한다는 거. 아,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아빠가 왜 식사를 별로 안 하시지? 간단하게만 하고 하시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받아들이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막상 또 돌아가시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또 기간이 있었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또 이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 한 3년 정도 아프다니까 하면 돌아가실 거라는 거를 이제 계속 인지가 된 거고 더 엄마가 참 감사하죠. 아프시고 신호를 주다가 아빠는 바로 그냥 48시간도 안 돼가 돌아가시고 병원 들어가신지. 근데 어쨌든 당장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불안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도 빨리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감정이 경고 신호임을 깨닫는다. 경고 신호임을 깨닫고 또한 자신의 감정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감정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외면하는 게 굉장히 회피하고 외면하는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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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잖아요. 그래서 회피해봤자 어제도 우리 하셨잖아요. 회피해봤자 타조가 도망가다가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는 거랑 똑같다. 타조 엉덩이가 얼마나 몸집이 얼마나 커요. 그런 거나 똑같다. 우리 삶이. 내가 느꼈는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나오더라고요. 언젠가는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이해받고 내가 해소하고 호흡을 하고 해소하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아, 놓아버릴 거 진짜 놓아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문한다. 내 삶에서 개는 어떤 의미일까? 녀석은 감정 면에서 어떤 봉사를 할까? 개가 있음으로 해서 나의 감정적인 봉사를 어떤 봉사를 할까? 사랑, 동료애, 헌신, 재미, 기분 전환. 개를 잃으면 이런 감정상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어떤 점을 잘 살펴보면서 공포의 일부를 인정하고 포기할 수 있다. 공포의 일부를 인정하고 포기할 수 있다. 저희 막내도 개를 키워요. 개를. 근데 얼마나 중견 개예요. 쬐끄만 것도 아니고. 돈이 엄청 들어요. 엄청 들어요. 근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서 잘 키우더라고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힘든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에 엄청 비싸거든요. 몇백만 원 썼어요. 몇백만 원을 쓰더라고요, 지금. 야, 하여튼, 그래서 또 안 키우고 싶으면서도 이거보다 더 큰 건 또 한 마리 키우고 싶은가 봐. 아직 뜨거운 맛을 덜 봤어. 또 키우고 싶어. 그래서 공포를 놓아버리고 나면 부인, 회피하는 기제에 빠져 녀석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에게 들러댈 필요가 없다. 공포를 놓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공포를 다 찾아야 된다. 외로워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공포심에 대한 걸 다 찾아서 놓아버려야 된다. 하나하나 찾을 것들이 엄청 많구나.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근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혼자 저도 지금 14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 책이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4년 동안 공부하고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글로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 놓으셨지? 적어 놓는 거 읽는 거랑 내가 해소한 거랑 틀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또 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런 거를 미세하게 찾아줄 수 있는, 이야, 그런 거를 여러분들 어디서 1박 2일 오세요, 1박 2일. 돈 벌고 싶은데 안 들어. 야, 그거 있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돈 벌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뭐다. 아, 야, 이건 진짜 어디 가서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르바이트를 하서라도 이걸 벌어가지고 와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큰 요번 생에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와서 들으면 여러분들 삶이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숙명적으로 가져온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길이 이것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화요일 날 20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 24, 25는 문경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하루 각성하면서 오늘도 한번 보시고요. 내가 어떤 상실감을 갖고 있는지, 리아나, 네,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하루 되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